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1학기 학생부를 갖다 정리할 때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자기평가서를 받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수행평가 끝난 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와 관련된 어떤, 자율주제의 어떤 발표를 시키는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기평가서나 그 다음에 발표를 진행해야지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학생부가 되는지를 갖다 오늘 좀 더 자세히 안내를 갖다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그 연세대학교 설명회 좀 드리셨습니까? 연세대학교 설명회에서 뭐라고 하죠? 자, 1단계만 통과가 되면 끝까지 전화받아라. 2.5회순위 3배수까지 다 전화받아 합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작년에 연세대학교가 수능체제를 갖다 최초로 도입을 했죠. 수능체제가 또 높은 것도 아니에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 3등급 이내 2합 4였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2합 5였죠. 그죠? 그런데도 수능체제를 못 맞춘 학교, 그래서 수시에서 정시로 2월단 학과가 대부분의 학과에서 전부 다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물론 연세대학교가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의 평가 관점이 저는 올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그게 높은 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따져본다 하더라도 얼마죠? 뭐 영어 3등급 이내 그 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 2합4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죠? 뭐 결국 이게 뭐 3합 9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영어 3등급 이내 2합 5 이러면 3합 8에 해당하는 거고. 결국 이게 보면은 이렇게 아주 빡센 수능 최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연세대학교가 인원이 적어서 아무래도 이제 연세대학교가 제가 지난번에 연세대학교 분석을 해드릴 때도 일반고는 한 1.8등급 대 1.9등급 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비교과가 좋으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작은 탓에 아무래도 이제 내신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학교들보다 내신을 조금 더 본 경향은 있습니다. 일반고도 1.8등급까지 합격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도 보통 3등급 초반대에서 다 끝났죠. 근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등급 때까지 가는 학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계속 학생들을 선발을 해왔는데 이번에 수능 체제를 적용을 해보다 보니까 수시 2월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연세대학교는 내신이 빡세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신을 좀 본 부분도 있겠죠. 저는 이 부분에 변화가 분명히 올해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과를 갖다 열심히 챙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위주로 뽑은 이런 연세대학교에서 저는 변화가 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수시 2월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수시 2월이. 한번 작년에 정시 최초 인원과 그 다음에 수시 2월이 반영된 정시 인원을 보면은 대부분의 학과에서 다 수시 2월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수시 2월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서울대학교로 빠져나간 경우도 있겠지만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만큼 내신 성적이 좋아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선발 과정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내부적인 어떤 판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꼼꼼히 보겠죠. 학생들의 학업적 역량을. 그래서 비교과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저는 타이트하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대 의대를 보시면은 수능 발표 이후에 1단계를 발표하는데 수능 발표 이후에 1단계를 발표한다는 거는 뭐죠? 1단계를,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단계를 발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작년대 아주대 의대를 갖다 합격자 발표한 것을 보면은 1등급 초반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1등급 중후반부터 시작하고 2등급 때가 가장 많았고 3등급 때까지 합격자 분포가 있었죠. 그런데 수능 전에 이제 1단계를 발표하고 수능 그때는 4합 5였습니다. 요번에 이제 4합 6이지만 4합 5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전에 1단계에서 발표해서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했었을 때 선발을 했었을 때는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에 있는 아주대 의대 내신 분포로 보면 1.3등급 때까지 다 일반고 학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등급 후반대 일부, 그 다음에 2등급 때 이렇게 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이것이 수능 발표 후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고 나가 보니까
오히려 1단계 합격 때, 1단계 최초 합격 때 1등급 초반대 학생들은 별로 없고 1등급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2등급 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내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교과 역량이 좋은 학생들이 훨씬 더 학업적 역량이 좋다라는 판단에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발된 결과가 나왔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연세대의 예와 아주대 의예과의 예를 갖다 하나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것처럼 1단계에서 뭐냐면 이런 비교과가 우수해서 1단계 합격을 하면 연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합격을 했습니다. 상당수의 학과에서 수시 6월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단계에 합격하는 건 물론 내신과 비교과겠죠. 그래서 내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거다. 그 다음에 올해 연대 같은 경우는 비교과를 갖다 굉장히 좀 더 타이트하게 탄탄하게 봐서 아주 꼼꼼하게 봐서 비교과의 역량이 좋은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 좋은지를 갖다 좋은 거를 갖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영향을 끼칠 거라 분명히 그걸 갖다 평가에 반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 내신이 부족하더라도 비교과가 좋았던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았다라는 결과가 올해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연대도 이제 이런 결과가 앞으로는 계속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학년이야 올해 이제 자소서가 있지만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없죠. 자소서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학생부를 갖다 입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생부를 갖다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건 자꾸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대학의 평가 관점입니다. 대학의 평가 관점이 잘 나타나 있어야지만이 그 평가 관점에 맞춰서 학생부를 작성해야지만이 대학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대학의 평가 관점을 갖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마지막에는 합격한 학생들의 세특 사례를 갖다 보여주면서 오늘 시간을 갖다 좀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사연수 자료집에 나와 있는 대학의 고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 그랬죠. 그러면서 서울대 재학생의 수학력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깊이 있고 논리적이며 통합적 사고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세특을 갖다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었나요? 몇 번 소개할 때 화학의 세특이었는데 뒤에도 나옵니다. 화학의 세특이었는데 생명과학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갖다 화학과 연결해 갖고 궁금증을 갖고 의문을 갖고 내가 뭔가 이 주제를 정해서 탐구했어. 이런 걸 나타내면 그게 통합적 사고력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적 사고력 그러니까 내가 이 통합적 사고력에 나오는 융합적인 어떤 깊이 있는 주제를 갖다 해야 돼? 그 깊이 있는 주제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교과 간 연계, 그렇죠? 그 다음에 학년 간 연계, 그 다음에 활동 간 연계를 통해서 학생부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런 부분들이 통합적 사고력을 나타나는데 충분히 의미 있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 우리 때는 뭐가 없죠? 이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없죠. 3학년들은 자소서가 있어서 그나마 설명할 수 있지만 1, 2학년은 자소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인 사고력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학생부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학생부를 통해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교과 간 연계, 활동 간 연계, 그죠? 이런 학년 간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 사고력을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 뭐죠? 영어 사용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라는 것은 모든 과목에서 영어 원서 갖고 대학 들어가면 수업을 하죠. 그래서 영어적인 능력은 지속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야 됩니다. 영어 원서라든지 영문 저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 학술 자료들을 갖다 읽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창의성 및 사고 유연성 부족이라 생각한다 하니까 자기만의 문제풀이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갖다 시도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학생부에 나타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죠?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문제는 기피한 경향이 많다 이랬죠. 학생들을 보면은 다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은 없이 나 이런 거 학습했고 이걸 깨닫고 이걸 갖다 아는 계기가 되어서 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입학사정관들 이런 데 궁금함을 가질 수 있죠. 이 학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걸 다 이겨냈을까? 학생들이 곤란을 겪거나 어떤 실패했던 것은 없을까? 이런 경험들을 되게 의미 있게 봐요. 그것이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와선 대학을 학문을 갖다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이를 이겨내는 과정,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노력하는 과정을 학생부에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 대학 수학의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죠?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이다.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이어서 대학에서 가리키는 어떤 교양 과목이나 전공 기초 과목을 교양도서 읽고 심화도서 읽고 심지어는 일부는 전문 서적을 읽으면서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이렇게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를 갖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예비교육과정, 심화순위 교육과정, 독서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도용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학교 입시 설명에서 얘기했던 것이 그 얘기인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로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평가에 신뢰와 무게를 갖는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죠. 공통적인 내용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학생들이 수업한 내용, 수업한 내용을 장황하게 쓰지 말고 이 수업한 내용에서 학생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었고 그 관심 있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학생이 노력한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별적 성장에 대한 개별평가 기록이 중요하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설명회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서류평가 시 작성자의 능력에 따라 학생부 평가가 달라지지 않냐? 이런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죠.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부는 여러 선생님이 관여하는 것이다. 한두 선생님이 안 좋게 써줬다고 영향을 끼칠 리 없고 학생이 학교 생활에 집중하였다면 서류가 안 좋을 수 없다. 또한 한 학기 한두 과목 망쳤다고 학종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있는 학생부에 있는 그대로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한두 선생님이 안 좋게 써줄 수는 있지만 이 학생이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전반적으로 안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점을 갖다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이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부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죠?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또한 한 학기 한 대가 망쳤다고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학생 중심의 학교생활 기록부다.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안에 학생 개개인의 학습활동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죠. 교과학습 내용에 대한 세세하고 장황한 내용보다 학생을 평가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해 주세요.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기록을 담아주세요. 어떤 기록을? 개별화된 기록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서 여기서 개별화된 기록을 담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학습활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배움의 동기와 과정, 결과와 후속활동까지 기록된다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 제일 좋은 것은 동기와 과정, 결과와 후속활동이 나와 있는 게 제일 좋은 학생부인 겁니다.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의 이때 세특 사례를 보면 이런 동기와 과정, 결과까지는 잘 나와 있고요. 어떤 거에 따른 후속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기와 과정, 결과를 갖다 충분히 담아서 후속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후속활동까지 잘 담은 이런 부분들이 좋은 학생부라 보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동기는 뭐겠어요? 바로 교과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그죠? 내가 더 알아보고 싶어서 노력한 과정. 수행평가를 하면서 생긴 궁금한 점을 내가 더 알아보서 노력한 과정. 그런데 이 동기에서 뭐만 써라? 꼭 교과에서만 생긴, 그 교과목에서만 생긴 궁금증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화학 세특이었는데 생명과학에서 궁금했던, 그죠? 이런 부분들을 화학의 세특과 연결을 시킨다든지, 또 하나가, 경제 과목인데 내가 윤리학 사상에서 학습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적용해 바로 경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이렇게 연결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통합적 사고력을 나타내는데 대학에서 의미 있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사실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평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평가서를 받아야지만이 학생들의 동기와 과정, 결과, 후속 활동까지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자기평가서를 안 받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내가 발표하거나 내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 서론 부분에 동기와 과정을 잘 나타내시면
선생님들이 그런 이제 발표 PPT나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서론을 참조해서 쓰실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평가서를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입시 설명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Y입니다. Y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학생부에서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이다. 이 독서를 왜 읽고 동아리 활동을 왜 하고 보고서를 왜 썼는지 왜라는 질문이 학생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가 얘기한 것이 이제 서울대학교 마크가 있잖아요. 서울대학교가 설명회 때 이런 예시를 든 거예요. 한번 생명과학2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세포의 삼투와 팽화 흡수력의 관계를 배우면서 왜 세포를 고장액에서 저장액으로 옮기는 상황만을 다루는지 의문을 가짐. 만약 세포를 저장액에서 고장액으로 옮긴다면 세포의 삼투와 팽화 흡수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세우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DNA 복제에 대해 배우면서 DNA 말단 부분도 온전히 복제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 관련된 000 등의 책을 찾아보고 의문을 해결함. 그렇죠? 의문을 가짐이 있죠? 그죠? 이게 동기죠? 그 다음에 관련된 000 등의 책을 찾아보고 의문을 해결한 과정이 있죠. 그렇죠? 동기, 이거는 물론 이제 서울대학교가 압축해서 썼기 때문에 심플하게 썼지만 동기와 과정을 갖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동기와 과정, 결과, 후속 활동까지. 서울대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연세대 등 5개 대학 공동 연구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동평가 요소 및 평가 과목을 갖다 이제 금년에 발표를 했죠. 여기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자, 학업 역량에서 탐구 활동을 탐구력으로 변경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탐구 활동을 탐구력으로 변경한 이유가 학습 활동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순 활동 참여보다는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게 변경했다. 그러니까 단순 체험 활동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 체험 활동을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궁금한 점이 생겨, 의문점이 생겨, 최소한 독서라도 하고 내가 하면서 뭔가 학습과 탐구로 이어지는 걸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체험 활동은 뭐다?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학업 태도 평가. 제가 얘기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입시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을 갖다 이제 평가에 반영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어떻게 학습하였는지는 학업 태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개설되는 과목이 없잖아요. 이런 개설되는 과목이 없을 때 스스로 배움을 확장해서 독서를 통해서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세분념 및 특기사항에서 자기가 처한 교육 환경 속에서 스스로 배움을 확장하고 이런 모습을 세특에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에서 생긴 궁금한 점을 내가 도서를 통해서 학습을 했다든가 수행평가를 하면서 보다 더 수행평가를 학습하기 위해 도서를 읽었다든가 수행평가를 하면서 내가 의문점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 또 다른 어떤 활동으로 내가 그 발표로 학기 말에 하는 그 자유주제 발표로 수행평가했던 걸 연결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스스로 배움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학생부에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과 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수단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이다 그랬죠. 그래서 교과 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분야의 서적을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그래서 지금 1학년, 2학년들은 독서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갖다 독서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독서가 뭐죠? 관련된 분야의 서적, 그러니까 교과 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그럼 이게 일반 도서일까요? 물론 일반 도서도 필요하겠지만 교과 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도서가 필요하죠? 바로 심화도서나 전문서적이나 일부 전문서적,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전문서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대, 중앙대, 경희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된 도서를 갖다 이렇게 창체나 세특과 연결시켜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탐구력.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지칭하며 탐구력은 고차원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 부분들은 계속 강조해왔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공 적합성을 갖다 뭘로 바꿨다? 진로 역량으로 바꿨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변화는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평가 요소를 변경한 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 책자를 갖다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동평가 요소인 평가 항목을 발표하면서 연대, 중앙대, 경희대 등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제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변경한 게 이게 가장 큰 거야. 그럼 뭐냐면 지금까지 학생들한테 전공 적합성 그랬더니
그냥 맞춤형 활동만 활동을 갖다 많이 활동에 대한 전공 관련 활동을 갖다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얘기할 때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학습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 얘기하고 있죠. 진로 역량이라는 건 뭐다?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수학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의미한다. 이 대학 들어와서 이거 학과에 들어와서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라는 게 진로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학에서 필요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자질이 뭐겠어요? 교양 과목이나 전공 기초 과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양 도서나 심화 도서나 심지어는 전문서적을 읽으면서 학습을 하고 그 중에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가 탐구를 하면서 이런 기초 소양과 자질을 갖다 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 바탕에 돼 있지 않는 활동들은 의미가 있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번에 작성한 1학기의 세특 내용이나 이런 자기평가서 내용을 보면은 과연 내가 이게 활동 위주로만 돼 있는지 학습을 바탕으로 활동인지를 갖다 명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이 바탕되어 있지 않는 활동은 큰 의미 있게 평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학습을 바탕으로 활동을 갖다 학생부를 갖다 작성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세밀한 잣대를 마련하고자 전공 관련 교과 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분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어 아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내가 보완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학생부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동교육과정을 듣든가, 공동교육과정이 없으면 온라인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동아리 듣고 독서를 하면서 동아리에서 발표한다든가 이걸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이제 서울대학교가 학교 입시 설명에서 발표한 이런 자기소개서 예시에 잘 나타나 있죠. 서울대학교 마크가 있죠. 보세요. 생명과학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 뒤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서울대학교가 학교 설명에서 발표한 이런 자소서에 뭐 있죠? 자, 나 고급 생명과학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학습한 내용을 동아리에서 발표해 이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서 얘기한 연대가 이 책자에서 얘기한 온라인 수업 동아리 독서하고 똑같지 않나요? 똑같죠. 내가 온라인 수업 들었고 동아리 활동했고 독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요? 학생부에 있어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자소서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바로 이제 학생부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부에 잘 나타내는 것이 지금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들의 평가 관점들을 갖다 서울대학교나 연대중앙대 경희대 어떤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런 어떤 평가 관점의 학생부를 만드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아까 1단계에 합격하는 길에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단계만 합격하면 어떻게 된다고? 연대 같은 경우 지금 대부분 다 붙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도 중요하지만 내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교과이기 때문에 비교과를 갖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렇게 말씀드렸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세특 사례는 무엇인지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